자, 이거 말고도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있었던 발언 중에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자, 그 발언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까지 한꺼번에 들어보시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중국의 불법 어선이 우리의 서해까지 들어와서 조업해가도 우리 고유의 소중한 문화 유산인 한복과 김치를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할 때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서 쉐쉐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외교의 기본적인 원칙은 전략적 모호성이죠.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아마 지금까지 내려왔던 외교적인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중국이나 대만에 우리가 간섭하지 말고 중도적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뭐 쉐쉐 이런 표현들이 너무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일부 유권자들한테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그렇게 들렸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원희룡 개항을 후보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차 교수님. 네. 사실 이 동북공정이나 이 양안 문제, 대만과 중국 간의 이 문제는 그 두 나라에서 뭔가 분쟁이 터졌을 경우에 주한미군이 글로 가느냐 마느냐, 주한미군이 빠졌을 때 북한이 쳐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를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중국이나 미국이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사실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양안에서 무슨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미군이 출동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한미군을 우선적으로 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 우리나라 정부가 이 양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그러니까 양안 문제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국제적 보편주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특히는 또 중국의 시진핑의 3기 집권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패권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 그러니까 민주적 그 가치를 연대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이 공조를 통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사실 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한 두 번인가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치 못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국을 왜 집대했느냐는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하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중 외교를 지금 감당해야 되는 수권 정당의 입장에서도 너무 가벼운 은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본인이 실제 만약에 집권했을 경우에 진짜 양안 문제가 터졌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그 양안 주변으로 해서 우리의 물류가 거의 뭐 80~90%가 지금 지나다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무리 대중에게 쉽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언어의 구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신중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추행 부의장의 반론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어제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아니 북한에 계속해서 압박만 하고 위협을 가하니까 저들도 이제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좀 국민들 좀 편하게 먹고 살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런 얘기들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뭐 발언의 뭐 단어 선택의 뭐 부적절함이나 이런 것들은 논의할 수 있으나 그 말을 하는 취지 자체는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일방향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북 관계가 너무 강경 모드로 가면서 지금 국민들도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는 국민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미일 공조, 그다음에 북중로 공조가 이게 너무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역대 보수 정권들도 항상 이런 균형적 외교를 펼치기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뭔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얘기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때문에 그러는 거냐라고 꼭 몰아가는데 다른 보수 정권들 역대 보수 정권들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도 중국과
꽤 가깝게 지냈었고요.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균형적 외교를 추구하는 이유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항상 같은 좀 비슷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돌고래 외교다, 뭐 균형 잡힌 외교다, 좀 영리한 외교다 이런 걸 추구해야 되는 한국의 특성을 좀 고려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너무 윤석열 정부가 일방향적 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해 발언 저런 것들이 또 표현적 문제만 있었을 뿐이지 아마 국민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좀 공감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송영원 대변인. 정치연 부의장께서 균형적 외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균형적 외교를 깬 것이 문재인 정부죠. 그리고 그 균형을 깼던 것을 윤석열 정부는 이제 제자리로 되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10기 중에 8기를 혼밥한 이른바 그 혼밥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외교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실 중국에 짝사랑하는 형태의 그런 외교를 펼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진핑 주석 5년 내내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우리가 할 말을 하는 외교를 했을 때 어떤 대등한 파트너로 대접을 해주는 것이지 오히려 중국의 저자세로 나가면은 절대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싱하이밍 그 대사가 이재명 대표 옆에 세워놓고 그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의 반대편에 서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랬었죠.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와 같은 발상으로 중국에 대해서 굴욕 외교를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중국에 할 말은 하는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저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일장 그 싱하이밍 대사, 국장급밖에 안 되는 싱하이밍 대사에서 일장 후은계를 듣고 온 반면에 본인은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만 가지 않았다. 라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뭐 물론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뭐 법무부에서 접견을 좀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만찬을 요청하는 자리에 본인한테 가는 게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거절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공격하고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만 말들이 여러 갈래로 많이 나오면서 또 국민의힘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는 점 저희 균형 있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